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양시장은 무난하게 오늘 빨간불 켜면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어제, 오늘 이틀 연속해서 이번 주 초반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살아나는 분위기 뚜렷하고요. 코스피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전거래 대비 0.36% 오르면서 2,552.45포인트 정도 선 기록됩니다. 2,550선, 이제는 2,500선 중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에서 특징이 있다면요, 변동폭이 상당히 제한됐습니다. 마이너스권으로 간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요. 오늘 장중에 고점이 56포인트, 그리고 저점이 45포인트, 10포인트 정도밖에 밴드가 안 됩니다. 거의 광부합권 횡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도 흐름 좋죠. 0.68% 오르면서 915.53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코스닥 쪽으로도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고요. 최근 들어서 오르긴 오르는데 거래 대금이 조금 늘었으면 하는 생각들 하실 겁니다. 유가증권 시장도 현재 8조 원 미만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1조 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은 장 초반에 잠시 마이너스권 불 들어오기도 했었는데 이내 이 강밥으로 돌아서서 대체적으로는 플러스권 흐름이 길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움직임인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코스피는 상승 반, 하락 반 정도 됩니다. 특징이 있다면 포스코 그룹주들 2차전지 쪽으로 약간은 좀 안 좋다. 먹구름이 다소 끼어있는 모습이고요. 반도체 쪽이 다 좋은 건 아니고 하이닉스가 유난히 좀 돋보입니다. 엔비디아 반등에 힘입어서 하이닉스는 2% 오르지만 삼성전자는 아직은 요지부동, 그리고 단계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던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 쪽으로 마이너스 불 뚜렷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가보더라도요, 2차전지 쪽에 힘이 빠진 모습이 뚜렷하게 나옵니다. 에코프로가 3% 정도, 에코프로 BM은 4% 넘게 밀려나고, LNF 같은 경우는 하루짜리에 그치나 봅니다. 어제 급등이 나왔었고요. 장 마치고 나서 이전 상장 맞다, 우리 잘 진행을 하고 있다, 이사회 결과를 내놨는데 오늘 장 초반까지만 강화했었고 현재는 하락 전환돼 파란불로 거래를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특징주 볼 텐데요. 오늘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테마들의 시장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보통주 가운데 상한가 없고요. 코스닥으로 가보시면은 총 6종목이 상한가 불을 켜고 있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죠. 지금 5종목이 됐네요. 픽셀 플러스, 마음 AI, 라이트론, CQ센, 그리고 한국정보인증 이렇게 되는데요. 좀 뚜렷하게 상한가 재료를 가지고 있는 마음 AI, 이 종목이 핵심이 되면서 전반적인 AI 종목군들의 훈풍으로 작용했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 엔지니어링 쪽의 실무진들이 마음 AI 회사를 방문했다. 향후에 어떤 시너지를, 좀 어떤 협력을 가져올 것인가 기대가 상당한 모습이고요. 이에 따라서 마음 AI는 어제 장 마치고 나서도 급등을 했었는데 결국 본장에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AI 관련해서 접점이 나오는 종목군들, 딱 AI, 인공지능, 챗 GPT 이쪽이 아니라 AI 디지털 교과서 얘기도 나왔습니다. 정부 측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만든다라는 얘기가 나오며 교육주들이 오늘 온기가 돌았는데요. 비상교육이 현재는 11% 정도의 상승이고 메가MD라든지 YBM넷, 유비온 이런 종목군들이 급등을 1시 이후에 뉴스 나오고 나서 했었는데 문제는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립니다. 시세가 채 하루를 가지 못한 채 다소 좀 힘에 부치는 모습도 함께 포착되고 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애니능률도 지금 22% 정도의 급등, 장 초반에 한때는 상한가 터치하기도 했었는데 오래 이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의료 AI 쪽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뷰노가 22%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JLK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16%가량의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이 AI 종목군들 내에서도 여러 가지 또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JLK 같은 경우 이 뇌졸중 솔루션 JBS 8월 29일 화요일이고요. 국내 증시 이렇게 거래 마감됐습니다. 오늘 장이 끝남으로 인해서 8월장은 이제 이 거래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분위기 슬슬 살아나면서 8월에는 좀 우려감이 컸고 또 8월 증시 시작하기 전에 미증시에서도 8월은 원래 연중 내내로 봤을 때 별로 안 좋은 달이에요. 이런 얘기 많이 전해드렸잖아요. 가을의 길목에서 조금씩 살아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는 이번 주 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도 조금씩 살아나려는 흐름 보여주는데요. 훑어보겠습니다.
일본 증시 우리보다 먼저 마감했는데 일본 증시는 오늘 다소 잠잠했습니다. 아마도 어제 강력하게 시세를 분출하고 나서 새로운 재료를 찾지 못한 채 약간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니케이 225 지수 광고학권 마감입니다. 0.18% 오름세 보여주면서 32,226.97엔대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 종목별로도 보니까요. 업종으로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도쿄전력이라든지 미쓰이조선 이런 업체들. 그렇다고 산업재 쪽이나 유틸리티 쪽만 오른 게 아니라 라쿠텐이나 리테일링하는 업체들도 많이 올라가지고요. 전방위적으로 약간의 훈풍이 좀 돌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되는 일본 증시입니다. 다음은 중국인데요. 한중일 가운데 이슈가 가장 많은, 근래 들어서 이슈가 가장 많은 쪽이 중국입니다. 중국 최근 들어서 그 인지세 인하 얘기가 28일부터 그 앞서서 발표가 됐고 어제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어제장에서도 좀 플러스권 내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뉴스 나오고 거기다가 앞서서 중국의 왕원타오 이 상무부장하고요. 러먼도 미국의 상무부 장관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도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함께 반영되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먼저 보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후반의 흐름 괜찮고요. 현재는 1%가량의 오름세 나타내면서 3,100선, 3,100선 회복이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3,100.30 네, 3,130.01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제장 같은 경우는 오르긴 했었지만은 약간은 좀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후반의 흐름이 다소 양호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어서 심천 넘어가겠습니다. 심천은 더 강하네요. 2%에 육박하는 강한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심천. 그리고 홍콩 항생지수까지 점검하겠습니다. 홍콩 항생 쪽도 그동안에는 중국계에서 외국이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었는데 항생 쪽도 오늘 살아나네요. 네, 2% 정도의 상승권 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화권 증시가 대체적으로는 1에서 2%의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환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최근 들어서 잠잠해지는 모습이죠. 1343원 직전 고점 부근까지 갔다가 그 기세가 꺾였고요. 꺾인 이후에 1320원 선 지난주 후반부터 오늘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도 많이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1원 50전에 하락 움직임 보여주면서 1321원 90전에 거래 마쳤고요. 제한된 박스권 내 흐름 1320원에서 1324원 밴드폭이 4원 정도밖에 안 됐네요. 이런 안정된 흐름 오늘 보여줬습니다.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강력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던 건 아닙니다만 견조하게 상승 분위기를 이어갔던 화요일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화요일장의 마감 시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이틀째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전장 대비 0.34% 상승이었고요. 포인트로 봤을 때 8.75포인트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장의 종가는 2,552.16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분봉 통해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사실 장중의 움직임이 매우 단조로웠습니다. 장 초반에 나왔던 고점이 2,556포인트, 저점도 금세 나왔죠. 그런데 2,547포인트입니다. 위아래 10포인트 차이도 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장 후반까지 소폭 상승권에서 횡보세를 쭉 이어가다가 그대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또 나왔지만요. 개인과 기관이 사들이면서 지수를 올려줬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1,500억 원 이상 팔았죠. 자, 이런 가운데 개인은 461억 원, 그리고 기관이 651억 원 더 매수가 많은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먼저 등락률 상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부터 보시면 의료 정밀입니다. 3.26% 아주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 여기 대표 종목인 SD 바이오 센서의 강세 덕분이었습니다. 이 종목은 지난주 금요일에
장중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바닥을 찍고 나서요. 그 뒤로 사흘째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장 특히 좀 강했습니다. 자, 그래서 업종 지수를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는 운송 장비가 좋았죠. 여기 거의 2% 가까이 올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제히 큰 폭의 조정에 나오게 된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오늘장 반등하는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업종 지수도 상당히 강하게 흘러갔고요. 그 뒤를 이어서는 종이복제와 서비스, 의약까지도 나란히 1% 안팎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등락률 하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내려갔던 업종 먼저 보시면요. 음식료품 업종입니다. 최근 들어서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 등으로 강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그런데 그 종목들의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서 업종 지수가 좀 밀렸습니다. 1% 넘게 하락이었고요. 그리고 철강 금속 업종, 여긴 역시 포스코 홀딩스라는 대표 종목이 밀렸기 때문에 업종 지수도 약세였습니다. 1%가량 떨어지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유통업종이 0.7% 하락 마감, 그리고 화학이 0.17% 소폭 약세였고 보험부터는 소폭이지만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이틀째 약세 흐름을 보였던 반도체부터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 보합 수준에서 움직였고 SK하이닉스가 뚜렷하게 강세였습니다. 이 정부 지원 소식도 나오고 상승 분위기였지만 고점 대비해서 좀 내려오면서 장을 마치게 됐죠.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정확히 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66,800원이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2.3%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118,600원에서 오늘장 종가가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반면에 오늘 2차 전지 쪽 분위기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부터 LG화학, 삼성 SDI까지 큰 폭은 아니지만 하락권에서 맴도는 모습으로 확인이 됐고 특히나 그중에서도 포스코 그룹주들의 약세가 뚜렷하게 확인이 됐죠. 포스코 홀딩스부터 보겠습니다. 1.69% 내려가면서 58만 3천 원의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포스코 퓨처엠은 낙폭이 더 뚜렷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3.6%를 내렸죠. 45만 5천 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고요.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최근장에 잠잠했던 자동차에서 분위기가 더 좋았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까지 모두 상승 마감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강했던 기아의 종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기아 보시면요. 전장 대비 2.4%를 올렸죠. 8만 원대 위로 다시 올라옵니다. 오늘장의 종가는 8만 200원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주들 네이버와 카카오 동반 상승 마감이 되는 흐름이었고요.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에서는 주춤거리던 셀트리온이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시총 순위도 높였습니다. 종가 보시면요. 셀트리온의 종가는 전장 대비 2% 넘게 다시 올렸습니다. 14만 7,500원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징주로 교육주와 엔젤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육주들부터 보실 텐데요. 오늘 교육부가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지침을 발표를 하고요. 내달부터 개발사들이 교과서 개발에 착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교육주들로 일제히 매수세가 몰려들었습니다. 자, 먼저 특히 비상교육의 경우에는 장중 상한가도 기록이 됐죠. 윗골이 좀 달았는데 종가상으로 11% 올리면서 4,78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웠던 건 한시 구간쯤부터는 상승폭을 급격하게 줄이는 흐름, 이 비상교육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마찬가지죠. 윗꼬리를 제법 달았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요. 웅진싱크빅이 4.5% 강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코스닥 쪽에서 상승 탄력이 더 붙어 있습니다. 엔니 능률이 22%, 이쪽은 뭐 솟구치는 모습으로 5,400원에 장을 마치게 됐죠. 나머지는 윗꼬리가 꽤 길게 달렸습니다. 아이스크림 에듀가 5%, 그리고 유비온이 11%, 메가임디가 8% 상승으로 거래 마쳤고요. 그리고 YBM넷과 IB기명이 5% 안팎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YBM넷이 3,800원대, IB기명이 1,900원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발표도 내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소위 엔젤주들, 영유아 관련주들의 주가 강세도 뚜렷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윗꼬리는 제법 달리는 흐름 확인이 됐는데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출판사와 유엔젤 거래소 쪽에서는 이쪽의 강세가 확인이 됐죠. 나란히 3%대 올리면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코스닥에서는 꿈비 같은 종목이 가장 강했습니다. 꿈비는 20% 가까이 올려주면서 거의 10,000원 부근까지 도달하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SAMG 엔터 이 종목이 8%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로투세븐과 캐리소프트, 아가방 컴퍼니까지 상승이 나왔지만 윗꼬리를 상당히 좀 다른 모습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이틀째 상승으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해서 0.75%를 올려줬습니다. 포인트로는 6.86포인트가 상승이었고요. 오늘장 종가는 916.24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목톡에서 장중 움직임 좀 보시면요. 코스닥도 장 초반에는 소폭 상승권에서 뒤지부진했습니다. 자, 그런데 10시 넘어가면서부터 상승폭이 조금씩 더 커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시 구간에서 918포인트로 고점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상승폭을 좀 뱉어내는 움직임을 오후장에 보이다가 2시 가까워지면서는 다시 살짝 올려주면서 장중 고점 부근에 근접하면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좀 사들였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매수가 뚜렷하게 더 확인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1,3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였고요. 기관은 300억 원 정도 순매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이 좀 뚜렷하게 팔았죠. 개인 쪽에서는 1,5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2차 전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함께 밀렸습니다. 나란히 이 3%가량 약세 마감이 됐는데요. 종가 보시면 에코프로 BM이 장 후반에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 매도폭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4% 약세 마감이 됐고요. 종가는 33만 500원이었죠. 그리고 에코프로는 이 낙폭이 약간 줄면서 장을 마치게 되네요. 2.71% 약세로 122만 1,000원의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LNF와 포스코 DX 이 두 종목 모두 코스피 이전 상장이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는데 이 포스코 DX는요 사실 이 재료로 많이 올라온 채로 잠잠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LNF의 경우는 어제 장마감 후에 확정 내용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만 해도 기대감이 폭발할까 싶었지만요 생각보다 강하게 가지 못했습니다. 상승 탄력을 모두 줄여내고 소폭 하락으로 장을 마치게 됐죠. LNF는 0.42% 약세 마감이 됐고요. 포스코 DX는 0.1% 소폭이지만 올린 채로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장 제약바이오는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들 일단 뭐 역시 나란히 뚜렷한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확인해 볼까요? 위쪽으로 잠깐만 올려주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전장 대비 2.6% 올리면서 66,700원에 장 마쳤고요. 아래쪽에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3% 넘게 이쪽은 올렸습니다. 78,000원, 7만원대 위에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가운데 위치한 HLB도 오늘 2%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가 보시면 알테오젠의 이름도 확인이 되는데요.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은 1.4% 올리면서 44,6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주들 이틀째 강세 분위기 가져갔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 JYP 엔터 쪽 분위기가 좋았는데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2.3% 올렸죠. 11만 6,600원에 장을 마쳤고요. SM은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14만 1,400원이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요새 뜨거운 키워드죠. 양자 관련주들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삼각 격자 구조를 가진 자석물질에서 이 새로운 양자 상태를 발견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번 연구로 인해서 양자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양자 암호 상용화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서 이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쏠리게 됐습니다. 상당 급등 흐름이 나타나게 됐는데 일단은 시큐션 같은 종목은 상한가로 거래 마쳤죠. 4,735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고요. 센지랩도 24% 급등이었습니다. 만원대 위로 올려놨고요. 그리고 한국정보인증 장 후반에 매수세 더 붙었습니다. 상한가까지 도달하네요.
6,14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한국전자인증의 경우에는 윗꼬리를 제법 달았습니다. 11%대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 코위버의 경우에도 장중에는 상당히 급등하는 흐름이었습니다만 윗꼬리 길게 달았고 11%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그리고 다우데이터, 아이윈 플러스 같은 종목도 상당한 강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 다우데이터는 10% 넘게 올렸고요. 아이윈 플러스도 마찬가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리드 같은 종목도 요즘 들어서는 기대감을 좀 끌어모으고 있죠. 오늘 장 5% 상승하면서 5,71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다음 특징주로 AI 챗봇 관련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픈 AI에서 이번에 기업용 챗봇인 챗 GPT 엔터프라이즈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GPT-4 버전이고요. 기존의 GPT-3보다 속도가 2배 빠르고요. 이용 제한도 없다라고 밝혔죠. 이 기대감으로 AI 관련주들을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종가 보시면요. 마음 AI가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31,850원이 오를 종가였고요. 이 밖에 미디어젠이나 셀바스 AI 같은 종목이 12% 안팎의 상승으로 급등 마감이 됐죠. 그리고 브레인즈 컴퍼니와 바이브 컴퍼니 나란히 8% 안팎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브리지테크와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도 역시나 강세 마감이 뚜렷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이 약간은 좀 다를 수는 있을 텐데 의료 AI 관련주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뷰노 같은 종목이 52주 신고가 경신이 됐고요.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좀 컸습니다. 아래쪽에 조금 더 내려보시죠. 뷰노는 오늘장 상당히 큰 폭을 올렸습니다. 24% 급등하면서 결국은 5만 원대 위로 주가를 끌어올려 놨습니다. 자, 그리고 JLK도 16%대 급등 마감이 됐습니다. 32,000원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이 밖에 대표적인 종목이죠. 루닛과 딥노이드도 5%가량 끌어올리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